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시의 주차 문제는 의정부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정부시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500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중심 상업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 확충에 따른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이 차는 대야 하는데 차댈 곳이 없어서 난감했던 경험, 의정부 시민이라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올해 기준 의정부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112%. 그러니까 의정부에 등록된 차량 대수보다 주차장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차 민원은 여전하죠. 그래서 의정부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까지 공영 주차장 총 534면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주차 민원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주차 면수보다 주차장이 들어서는 자리에 더 주목해봤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주차장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은 상가 밀집된 지역이라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주차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의정부시가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을 포함해 총 4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지역 모두 현재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거나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숙제는 여전합니다. 원도심이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런 곳은 주차장을 만들 마땅한 부지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정부시도 바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동두천시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지원 규모는 550세대이며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저소득 기준으로 우선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오는 20일까지 지역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포천시는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사업장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 조치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 업체입니다. 지원 금액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영업 제한을 받은 일반 음식점 등은 5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다음 달 포천사랑 상품권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정책과 성공 사례를 공유해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당초 청주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막했는데요. 경기도는 혁신을 주제로 뉴딜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김우 기자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경기도가 내세운 주제는 혁신입니다. 민선 7기 3대 핵심 가치인 공정과 평화, 복지 실현을 위해 내세운 키워드입니다. 전시관은 그린 뉴딜과 사회 안전망 등 2개의 코너를 통해 청정 계곡 복원과 DMZ, 기본소득 등 주요 혁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관에서는 하천 계곡의 불법 시설 정비를 통해 청정 계곡을 복원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불법 시설 정비 과정은 물론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음 정화 목표는 바다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DMZ관에서는 평화가 길이다를 주제로 DMZ 이론에서 열리는 종합축제인 레츠 DMZ가 소개됐습니다. DMZ 포럼과 콘서트, 마라톤 대회와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DMZ가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부각하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기 북부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DMZ와 평화에 대한 경기 도민의 애틋함을 전했습니다. 사회안전망과는 재난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과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만든 청년기본소득이 소개됐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도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기도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 평화, 복지라는 민선 7기 3대 핵심 가치를 알릴 것이며 많은 도민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경기도가 혁신하는 정책을 통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나보기를 저희는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온라인 박람회에 대비해 지난 9월 경기 북부청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CG가 아닌 실사로 영상 촬영 작업을 진행해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경기도 온라인 전시관은 12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경기도관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본 분이시라면 잘 아실 텐데요. 1심 판결에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은 의정부가 아닌 서울 서초동에서 받아야 합니다. 한 해 1000여 명이 이런 원정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의정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유치가 성사될 수 있을지 결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까지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관할 인구는 350만 명,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5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당연히 처리하는 사건 수도 많은데 이 중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에 항소하는 건수는 연간 1000여 건, 1심 합의부 사건의 약 36%에 달합니다. 하지만 관할 고등법원에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서울 서초동까지 가야 합니다. 이제 강원도 철원이나 경기 북부의 연천을 생각하면 거기서 서초동까지 가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1심 사건에 대해서 아예 항소를 포기하거나 특히 항소를 하더라도 경기 북부에 있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 북부 지방 변호사회가 원외 재판부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한 데 이어 지난 7월부터는 시민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넉 달여 동안 참여한 시민은 16만여 명입니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의정부 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경기도 행정 2부 지사는 10일 법원 행정처장에게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원외 재판부 유치 여부는 연말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저는 100%라고 서명부가 전달이 되면 10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이 전국 18개 지역 중 고등법원이나 원외 재판부가 없는 곳은 의정부시가 유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의정부 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날 대법원을 방문한 이용철 경기도 행정 2부지사,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 변호사 회장 등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지사 등은 조 처장에게 서울고법 의정부 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서와 경기 북부 16만 명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전국 지법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 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의정부 지법이 유일합니다. 최근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의정부시와 양주시로 수요자 이동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의정부와 양주, 남양주 등 3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매입자 가운데 서울 지역 거주자는 6,25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가량 높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의정부와 양주의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 GTX와 지하철 연장 등 교통망 개선이 활발히 추진돼 인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천과 의정부 지역 고교생의 기초학력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을 보면 올해 고교 부진학생은 176명으로 전체 0.1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0.02%보다 7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안산이 1%로 가장 높고 포천 0.86%, 의정부 0.52%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경기도가 외국인에게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리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외국어 안내문을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종량제 봉투 명칭과 배출 방법 등을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한 다국어 표기안을 만들어 31개 시군에 배포했는데요. 현재 경기도 내에서 종량제 봉투에 외국어를 표기하고 있는 시군은 부천과 동두천 등 8곳입니다. 경기도 내 미군 공여지의 반환과 개발이 늦어지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국가가 직접 반환 공여지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 참가자들은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 발전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매년 환경오염 범위가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 토양 오염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오염 범위가 확산이 되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에 반환된 기지의 경우에도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거의 매년 6%의 오염 범위가 확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반환이 결정되면 환경 보전에 대한 계획을 신속하게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 반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다들 알고 있듯이 타이밍입니다. 특히 제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염이 확산이 돼요.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기지를 반환하고 추후 환경오염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 반환을 선 반환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미군 공여지 반환과 개발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적기 개발을 위해 정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경기 북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는 아직 반환되지 않은 6개 주한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정부에 건의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17일 마감 예정이었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 상권에서 지역화폐로 20만 원을 사용하면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행사입니다. 경기도는 도민 참여율이 저조해 사업비 1,000억 원을 책정했지만 절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며 지역화폐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도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생애 최초 지역화폐 충전자에겐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사용 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천시는 인근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면서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정비에 나섰습니다. 시는 영북면 무남 사거리에서부터 이동면 여우곡의 정상까지 약 15km의 차단 울타리 구간에 넝쿨을 제거하고 멧돼지 기피제 300kg을 살포했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예방 작업을 통해 야생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는 학교 숲이 조성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설계 공모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숲 분야를 신설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숲 면적은 최소 180제곱미터를 확보해야 하며 숲의 조성 위치는 학생들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고 개방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2020년 10월 1일 기준 학교 신축 기획 단계에 있는 신설 학교 설계부터 적용됩니다.
경기도가 비무장지대 내 도라 전망대 인근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군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0일 통일대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라 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경색된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 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지난 9일 도라 전망대 집무실 설치를 위해 집기를 반입하려다가 군 당국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네, 경기도가 별도의 조직을 꾸려 각종 보조금의 부당수급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조사를 한 지 넉 달여 만에 3천 건이 넘는 불법이 적발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돼야 할 복지비가 엄한 사람에게 줄줄 새고 있었던 건데요. 경기도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A씨, 2013년부터 매월 생계와 주거급여를 받았습니다. 2년여 뒤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남편의 소득도 감춰 최근까지 2,2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월급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돌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440만 원을 불법 취득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주택을 갖게 됐지만 이를 숨기고 계속 거주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이 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3,700여 건. 지난 6월 조사를 시작한 지 넉 달여 만에 각종 불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나 개인들이 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아니면 부당 수령하는 행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밝혀냈고요. 또 복지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은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중 10억 4천만 원을 환수하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형사 고발 조치했습니다. 추진단은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갖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경기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운영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정성 도의원은 평생교육학습관은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VR이나 AR 같은 특화된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지만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소년 특강의 경우 재즈와 인형극 클래식과 국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지만 지금은 모두 폐지됐다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연천군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만 19세에서 61세 연천군민으로 연천군은 지난 4일부터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관내 10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민 모두가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연천군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발생할 것에 대비해 가급적 올해 안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을 돌며 경기관광의 우수성을 알리는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도는 2.5톤 트럭에서 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홍보 부스를 설치해 관광 안내 책자를 배부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으로 국내 잠재 여행객들에게 경기도 관광자원의 새로운 매력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수수료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를 2%로 산정해 관련 사업비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중개수수료를 1%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